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 바로 우경아 작가의 최고의 내가 되는 법입니다.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7년 만에요. 100권 넘는 책을 쓰시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700명 이상을 또 작가로 만드셨죠.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 내가 정말 이게 최선일까? 이런 고민 해보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뭔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이 그냥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진짜 직접 부딪히면서 깨달은 것들,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네. 핵심은 그거죠. 최고의 나라는 게 뭐 저 멀리 있는 완성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는 작은 선택들, 또 꾸준한 실천, 이런 걸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네, 여정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여정의 핵심 원칙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건 내 삶에도 좀 적용해 볼 만한데 하는 그런 통찰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에서는 이 여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던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발견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아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건데요. 사실 저자 본인도 30대 중반까지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 잘 몰랐다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네. 뭐 직장인, 동료, 아니면 뭐 가족 구성원 이런 역할들만 있었지 그 뒤에 진짜 나는 좀 희미했다. 이런 거죠. 그 지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인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진짜 원하고 좋아하는지 이걸 좀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자는 이걸 깨닫고 나서 자유글쓰기라는 걸 했다고 해요. 매일 딱 10분이라도요. 그냥 뭐 검열 같은 거 전혀 없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쭉 써보는 거죠. 약간 그 의식의 흐름 기법?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뭘 좀 발견하게 된 건가요? 네, 뭐 그런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잡다한 생각들만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걸 도울 때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지금 하시는 일, 뭐 자서전 쓰기 코칭이라던가 작가 양성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 아니면 어릴 때 난 뭘 그렇게 좋아했더라? 이렇게요. 그러면 의외의 답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잊고 했던 나를 다시 만나는 뭐랄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를 아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가진 무기, 그러니까 강점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저자의 그 강점 찾기 이야기가 또 되게 흥미로웠어요. 본인 스스로는 잘하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했었다는 거. 이게 전 좀 의외더라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자기 강점을 너무 이렇게 낮춰보거나 아니면 아예 잘 몰라요. 저자도 그랬는데 우연히 동료 한 분이 경화 씨는 진짜 끈기가 대단해요. 한번 시작하면 꼭 끝을 보잖아요. 이 말을 딱 듣고 하고 뭔가 깨달음이 왔다고 하죠. 아하. 돌이켜보니까 7년 동안 거의 매일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쌓인 글이 11,000개가 넘어요. 와, 11,000개요. 진짜요? 네, 그게 바로 남들은 정말 갖기 힘든 꾸준함, 지속성, 이게 자기의 강력한 무기였다는 걸 그때 안 거죠.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왜 강점이라고 생각을 못 했을까요? 너무 당연해서 그랬던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강점이라는 게 뭐랄까 꼭 눈에 확 띄는 화려한 결과물 이런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과정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저자가 백권 작가가 된 게 글재주가 막 엄청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 과정을 꾸준히 해냈기 때문이거든요. 음, 여러분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이게 뭐 강점이야 싶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꼼꼼하다거나 다른 사람 말에 공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잘 들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얻기 힘든 귀한 능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 강점은 어떻게 찾죠? 남들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물론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구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과거에 내가 뭔가 좀 비교적 쉽게 아니면 되게 즐겁게 해냈던 경험들 이런 걸 떠올려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또 내가 어떤 활동에 유독 시간 그른지 모르고 막 몰입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문제를 풀 때 막 에너지가 솟는지 이런 걸 좀 탐색해 볼 수 있죠. 심지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강점이 되기도 해요. 저자의 경우도 내성적인 성격이 글쓰기에는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하는 강점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럼 마지막 발견은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 말은 참 쉽죠. 저자도 처음엔 내가 무슨 책을 써 이러면서 스스로를 못 믿었다고 하잖아요. 첫글은 뭐 본인이 보기에도 영 형편없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벽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한계 신념이에요. 한계신념. 네. 뭐 나는 원래 글재주가 없어. 아, 이미 너무 늦었지. 나는 뭐 그런 거 할 사람이 못 돼. 이런 생각들이죠. 저자도 똑같았는데 중요한 차이는 뭐냐? 그 목소리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마음속 아주 작은 목소리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는 그 속삭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한 번만 더가 쌓이고 쌓여서 100건이 된 거군요. 이야,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이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냥 믿자, 믿습니다 하면 되나요? 다짐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죠. 핵심은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내가 가진 그 한계 신념이 뭔지 의식적으로 한번 찾아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생각일 뿐인지 한번 의심해 보는 거죠. 의심해 본다. 네. 내가 글재주가 없다는 증거가 진짜 있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온 건가? 이렇게요. 둘째는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을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요? 네, 처음부터 막 책 한 권 쓴다 이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근데 오늘 딱 한 문단만 써보는 거. 이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은 성공들이 나도 이게 되네? 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 경험이 쌓이면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커지는 거죠. 저자가 700명 넘는 초보 작가분들한테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자기 경험에서 나온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나를 발견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선택하기로 넘어갑니다. 이게 단순히 뭘 할지 결정하는 걸 넘어서서 약간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저자는 글을 쓰기로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고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해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느낄 때랑 이건 내가 주체적으로 하기로 선택한 일이야 라고 느낄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나 몰입도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일을 그냥 시키는 거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내 성장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의 의미 자체가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변화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현재에 머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거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저자는 바로 그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도 사실은 현상 유지를 선택한 거라고 지적해요. 네, 변화를 미루거나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상태, 그건 역시 현재 상태에 머무르기로 한 암묵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삶이라는 건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선택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면 평소에 뭐뭐 해야 하는데 이런 말을 뭐뭐 하기로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삶의 주도권을 좀 되찾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언어를 바꾸는 작은 연습만으로도 생각이나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운동 가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로 선택했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이 작은 변화가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능동적으로 선택했다면 다음은 나만의 길 만들기인데요. 저자는 소위 말하는 정석 루트 이런 걸 밟지 않았잖아요. 문예창 작가 나온 것도 아니고 등단 경력도 없는데 블로그 글쓰기에서 시작해서 전자책, 공동저서, 또 자서전 코칭까지 진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저자는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이라는 책 제목처럼 꼭 돈이나 학벌, 화려한 스펙 이런 게 있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해요. 네. 오히려 여러분만이 가진 그 고유한 경험, 이야기, 관점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의 경험이 자산이다. 아, 좋은 말이긴 한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경험이 과연 자산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솔직히 들긴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게 뭐 아주 사소한 경험이든 작은 지식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이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작은 실험들을 해보는 거죠. 작은 실험들이요. 네. 저자처럼 블로그에 꾸준히 글을 쓰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취미나 뭐 약간의 전문성을 살려서 작은 모임을 운영해 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고 반응을 보고 또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 과정 자체에서 나만의 길이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곳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그 길을 가려면 두려움은 꼭 따라오겠죠. 저자도 첫 글 올릴 때 손이 막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고 하잖아요.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저도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 딱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두려움, 어쩌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익숙한 그 안전지대,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하고요. 아, 신호다. 네.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용기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용기인 거죠. 두려움과 함께 나아간다. 와, 멋진 말이네요. 근데 그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두려움에 막 압도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그 막연한 두려움의 실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지 하고요. 네. 막상 그렇게 구체화해 보면 생각보다 별일 아닐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설령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럼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요. 둘째는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단계? 네. 책 한 권 쓰는 게 너무 두렵다면 오늘 딱 한 문장만 써보는 거죠. 강연하는 게 두렵다면 아주 친한 친구 앞에서 딱 1분만 이야기해보는 식으로요. 결국 행동이 생각을 바꾸고 작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게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내는 거죠. 네. 발견하고 선택하고 또 두려움을 넘어섰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실행하기네요. 여기가 사실 진짜 승부처겠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저자는 어떻게 7년이나 꾸준히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100권 출판. 와, 이 거대한 목표만 생각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힐 수 있어요. 근데 저자가 실제로 한 것은 오늘 하루 딱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그냥 매일매일 반복한 것뿐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복리의 마법이죠. 매일 1%씩만 성장해도 1년이면 37배가 넘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계산처럼 그 작은 걸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상상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이 말도 되게 와닿았어요.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시작을 자꾸 미루게 되는데. 완벽주의. 그게 종종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곤 하죠. 이 책은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그 꾸준함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해요. 지속 가능성? 네. 매일 할 수 있을 만큼만 아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10분 글쓰기처럼요. 그리고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의지력에만 기대면 금방 지치니까 가급적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실행해서 뇌가 별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저자는 특히 0일,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 단 1분이라도 실행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행을 계속하기 위한 또 다른 팁으로 작은 성공을 쌓아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블로그 조회수 10, 첫 전자책 판매 5권,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성공들을 스스로 엄청 크게 축하해줬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종종 자기 성취를 너무 쉽게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에이, 겨우 이거 가지고 뭘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작은 성공들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열려요. 네. 마치 게임에서 작은 퀘스트 완료할 때마다 보상받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거죠. 와, 내가 해냈네. 잘하고 있어. 이렇게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남들하고도 비교하게 되면서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아직 여기네 하면서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는 건 좋은데 비교의 대상은 오직 어제의 나여야만 합니다. 어제의 나. 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동기부여는 정말 쉽게 꺾여요.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성과인 거죠. 매일의 작은 진전들을 일기처럼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던 성장이 기록을 통해서 딱 보이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실행 원칙은 결국 끝까지 해내는 힘, 끈기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시작은 누구나 하지만 끝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저자는 끈기가 자신의 강점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타고나는 걸까요? 끈기가 약간 기질적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자는 후천적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방법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목적의식, 이걸 가져야 해요. 힘들 때마다 그걸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죠. 네. 둘째, 의지력에만 기대지 말고 아까 말한 습관의 힘을 빌려야 하고요.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셋째, 너무 큰 목표는 부담스러우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작게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진행 상황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계속 격려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아, 그럴 땐 내일 딱 하루만 더 해보자. 이 주문을 외워보라고 해요. 오늘 당장 포기하는 대신 딱 하루만 더 버텨보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꽤 멀리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결국 그 완성의 기쁨이라는 건 그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상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단계, 완성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표 달성,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백권 작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마라고 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완성이라는 건 어떤 종착점에 딱 도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일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이라고 하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려는 그런 열린 태도를 갖는 거죠. 평생학습자의 자세군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배움에는 나이나 환경 이런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이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보고 궁금한 건 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경험과 관점에서 배우고 심지어 실수나 실패조차도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분석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완성하기의 또 다른 핵심 축은 나눔인데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700명을 작가로 만든 것이 본인이 100권 책 쓴 것보다 더 의미 있었다고요? 네, 나눔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속성이 있어요. 지식이나 경험, 긍정적인 에너지 같은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흔히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나는 혼자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다른 별들과 함께 빛을 내면서 서로를 밝혀주는 존재일 때 더욱 완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와, 근데 저에게도 나눌 만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직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성공담이나 전문 지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겪었던 작은 실패와 그걸 극복했던 과정, 아니면 무언가를 배우면서 느꼈던 점들, 여러분이 가진 소소한 노하우, 그 어떤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려는 마음, 그리고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성장은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마지막 원칙이 최고의 나로 살아가라입니다. 최고의 나는 어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과정이자 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남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인 거죠. 세상이 정한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맞춘 그런 최고가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최고의 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우겨가 작가의 최고의 내가 되는 법을 통해서 평범했던 개인이 어떻게 정말 비범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여정과 원칙들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최고의 나를 만드는 힘이라는 건 뭐 바깥에 있는 어떤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고 발견, 또 나의 길을 주체적으로 정하고 선택하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나누면서 완성, 우리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자는 책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찾는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필요한 지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안의 답을 따라서 최고의 나를 향한 아주 작은 한 걸음을 오늘 바로 지금 용기 내서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그 멋진 여정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